제목 불륜이라 믿었는데 그 여자가 내 남편의 딸이라니. 저는 결혼 8년 차였습니다. 저는 우리 부부가 누구보다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믿었어요. 남편 민주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고 저녁이면 꼭 집으로 돌아왔죠. 아침 식탁에 놓인 따뜻한 국 한 그릇. 그걸 맛있게 먹어주는 남편의 미소.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는 게 행복이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아침, 빨래를 개며 흥얼거리던 시간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고 저녁엔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평범한 일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사건도 큰 다툼도 없었어요. 그저 잔잔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저는 이 평온함이 영원할 거라 생각했죠.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 출근하고 난 뒤 저는 늘 하던 대로 집안 정리를 시작했어요. 거실 소파에 걸쳐진 남편의 자켓을 옷장에 넣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주머니가 묵직했어요. 뭔가 들어있다는 느낌. 저는 별 생각 없이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죠. 통장이었습니다. 낡은 은행 통장 한 권. 표지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김서연. 그 이름은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도, 민준의 회사 동료 중에도 그런 이름은 없었어요. 아니,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업무용 통장일 거야. 회사 일로 맡아둔 거겠지.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통장을 도로 주머니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치 제 의지와 상관없이 손은 통장을 펼치고 있었죠. 첫 페이지. 개설일은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우리가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때 민주는 승진했다며 기뻐하던 때였는데 거래 내역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확히 매월 15일. 그날마다 50만 원씩 입금되고 며칠 뒤 빠져나가는 패턴이 반복됐죠. 저는 천천히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에서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봄볕이 따스하게 제 어깨를 감쌌지만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김서연. 이 이름은 대체 누구일까? 왜 민주는 이 통장을 숨겨둔 걸까? 제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왔어? 제가 웃으며 맞이했죠. 민준도 웃었어요. 오늘 저녁 뭐야? 된장찌개. 와, 좋다. 우리는 평소처럼 대화했고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어딘가엔 차가운 얼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 통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민주는 출근했고, 저는 홀로 집에 남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자켓 주머니에서 꺼내둔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착각이라 믿고 싶었어요. 그냥 업무용이거나 민준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려 했죠. 하지만 통장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정확히 15일에 50만 원이 입금됐어요. 그리고 며칠 뒤,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 안에 그 돈이 전부 인출됐죠. 송금 메모란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똑같은 문구가 매달 반복되고 있었어요. 늦어서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이건 업무용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메시지였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주는 누구에게 매달 50만 원을 보내고 있는 걸까? 왜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는 걸까? 저는 휴대폰을 꺼내 통장에 적힌 은행 앱을 설치했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거래 내역을 조회했어요. 최근 3개월간의 내역이 화면에 떴죠. 15일마다 입금, 그리고 며칠 뒤 출금. 패턴은 변함없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떨리는 채로 지난 기록들을 하나씩 넘겼어요. 그날 오후, 저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집 안을 뒤졌습니다. 민준의 서재, 옷장, 침대 밑까지.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통장 한 권뿐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죠. 저녁 무렵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애써 평온한 척했어요. 오늘 괜찮아? 민준이 물었죠. 응,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은 눈치챘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한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그 통장을 확인했어요. 혹시 새로운 거래 내역이 있을까 싶어서였죠. 그리고 마침내 15일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저는 은행 앱을 열었어요. 화면을 새로 고침했죠. 50만 원 입금. 송금인은 역시 민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란엔 또다시 그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늦어서 미안해.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죠. 민준은 누군가에게 매달 돈을 보내고 있었고 그 사실을 저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민준에게 물어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라면 어쩌죠? 만약 민준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면 저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죠. 직접 확인하기로 한 겁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민준의 일정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이면 조금 늦게 들어왔죠. 회식이 있다거나 야근을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8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저는 민준보다 먼저 집을 나섰어요. 그의 회사 근처로 향했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제 모습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길 바라면서요. 회사 앞 커피숍에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를 내다봤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빌딩에서 나왔죠. 그리고 6시 30분쯤 민준이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준은 평소처럼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갔어요. 거리를 두고 들키지 않게. 민준은 지하철역 방향으로 걷지 않았습니다. 평소 집으로 오는 길과는 반대쪽이었어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는 골목을 두어 개 지나 한 카페 앞에서 멈췄습니다. 작고 아늑해 보이는 카페였어요. 민준은 잠시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카페 맞은편 편의점 앞에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카페 안이 보였죠. 민준은 창가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날씬한 체구의 여자. 그녀가 민준을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민준도 일어나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죠.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죠. 민준과 그 여자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익숙한 듯, 편안한 듯. 민준이 웃었어요. 그 여자도 웃었죠. 둘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잠깐 잡았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편의점 벽에 기대 가까스로 몸을 지탱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조차 나지 않았죠. 제가 사랑한 남자, 8년을 함께한 남자. 그 남자가 지금 다른 여자와 마주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싶었어요.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제 발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둘은 일어났습니다. 카페 문을 나와 각자의 길로 갔어요. 민준은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갔고 그 여자는 반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비틀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제 눈앞은 온통 흐릿했어요.
그 여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그녀가 누구일까? 김서연. 그녀가 바로 그 이름의 주인일까? 민준과 그녀는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민준이 돌아오기 전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미칠 듯 아팠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준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8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미안, 일이 좀 밀려서. 민준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물끄러미 바라봤을 뿐이죠. 밥 먹을래? 제가 물었습니다. 응, 고마워. 민준은 웃으며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준비해둔 저녁을 내왔습니다. 된장찌개와 반찬들. 민준은 숟가락을 들었죠. 하지만 저는 먹지 않았어요. 그저 앉아서 민준을 지켜봤습니다. 왜 안 먹어? 민준이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걸어가 서랍에서 그 통장을 꺼냈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민준 앞에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은 통장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죠. 숟가락을 든 손이 멈춰 있었어요. 저는 그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변명을 기다렸죠. 이게 뭐냐고 물었잖아.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미안해. 민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숨긴 게 미안해. 아니면 바람핀 게 미안해. 제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럼 뭐가 아니라는 거야? 매달 50만 원씩 보내는 게, 카페에서 손잡고 웃는 게, 그게 뭐가 아니라는 거냐고. 저는 소리쳤어요. 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카페. 넌 날 미행한 거야. 응, 미행했어. 당연하지. 내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걸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진정해. 일단 얘기 좀 하자. 뭘 얘기해. 변명이라도 들어줄 것 같아. 저는 그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8년이야. 우리 결혼한 지 8년이라고. 그동안 나한텐 뭐였어? 장식품, 가정부, 아니면 그냥 집 지키는 게. 그렇게 말하지 마. 민준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넌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데 왜 숨겼어? 왜 말 안 했어? 김서연이 누구야? 도대체 누구냐고.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설명할게. 제발 진정하고 들어줘. 하지만 제 귀엔 그의 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맞아. 내 생각대로야. 그렇게 들렸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죠. 저는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을 밀쳤어요. 처음이었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손 찍어만 적 없었는데 그날 밤 저는 제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어요. 민준은 비틀거렸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울고 소리치는 걸 가만히 지켜봤을 뿐이죠.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준도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집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죠.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미안해. 민준이 다시 한번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설명할 기회를 줘.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들어도 이미 상처는 깊어진 뒤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안방문을 잠그고 혼자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민준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그는 출근했고 저는 집에 남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그 밑바닥엔 작은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정말 민준 말대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닐 수도 있을까? 그 의구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하기로요. 김서연이라는 여자를 찾아가기로 한 겁니다. 통장에 적힌 은행 지점을 확인했죠. 그리고 그 근처를 조사했어요. 민준이 만났던 카페도 그 근처였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그 카페 앞에 섰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커피 향이 코를 스쳤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자주 오는 단골 손님 중에 김서연이라는 분 아세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서연 씨요. 매주 화요일 저녁에 오시는데 오늘은 목요일이라 안 계실 거예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간절한 눈빛에 결국 쪽지에 번호를 적어줬어요. 개인정보라 원래는 안 되는데 급하신 것 같으니까요. 저는 카페를 나와 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김서연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준 씨, 아내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김서연이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1시간 뒤에 그 카페에서 뵐게요. 저는 카페 안으로 다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커피를 시켜놓고도 마시지 못했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죠. 1시간이 마치 하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카페 문이 열렸어요. 그날 민준과 만났던 그 여자였습니다. 김서연. 그녀는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혹시 민준 씨 부인이신가요? 네, 맞아요. 김서연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얼굴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민준이랑 무슨 관계예요? 왜 매달 돈을 받는 거죠? 대체 뭐 하는 사이냐고요? 김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그분 딸이에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 그게 무슨 소리죠? 민준에겐 자식이 없는데요. 김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새 가정을 꾸리셨다길래 연락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우연히 다시 만났죠.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용돈이라도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딸? 민준의 딸.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김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이미 독립해서 살고 있었고 아버지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셔서 받게 됐어요. 화요일 저녁에 가끔 뵙고 이야기도 나누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민주는, 그럼 우리 남편은 저한테 자식이 있다는 걸 숨긴 거예요. 김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말씀 못 하셨나 봐요. 미안해요. 제가 알았다면 연락드렸을 텐데.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아니었죠. 그저 민준이 숨긴 건 첫 결혼 때 낳은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를 위로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배신감이 밀려왔죠. 왜 말을 안 한 거야? 왜 나만 몰랐어? 카페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김서연과 헤어지며 명함을 받긴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 안에선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발걸음만 움직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민주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을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됐지만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불륜이 아니었다는 게 뭐가 중요한가요? 8년 동안 저와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배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이 밥을 먹고 밤마다 같은 침대에 누웠는데 그 모든 시간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 같았어요.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돌아온 거예요. 신발을 벗는 소리,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거실로 들어오는 발소리. 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왔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김서연 씨 만났어. 당신 딸이라고 하더라.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준의 숨소리가 멎는 게 느껴졌어요.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한테 연락 안 하고 살았는데 당신이 먼저 찾아가서 용돈을 주고 있었다면서요.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왜 나만 몰랐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미안해.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처음엔 말하려고 했어. 진짜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할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았어. 그리고 무서웠어. 당신이 날 떠날까봐. 그 아이까지 잃을까봐. 둘 다 잃고 혼자 남을까봐 두려웠어. 민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어요. 당신이 날 속인 건 맞잖아요. 불륜은 아니었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이야. 8년 동안 매일 얼굴 보고 밥 먹고 잠자리에 들면서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잖아.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죠.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가지들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민준이 침실 문 앞에 섰습니다. 집 나가려고. 지금 당장은 당신 얼굴 보기가 힘들어. 기다려줘. 제발.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민준의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아니면 영영 안 돌아올지도 모르겠어. 캐리어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침실을 나왔죠. 민준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잘못했어. 당신이 잘못한 거 알아. 근데 그게 지금 날 위로하지 않아.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민준이 복도에 나와 서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죠.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 끝에 선 민준의 모습이 보였어요. 무너진 사람처럼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친구 집에 머물면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민준에게서 매일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기다리겠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죠. 읽기만 했습니다. 일주일쯤 흘렀을까요? 김서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신대요. 문자를 읽는데 가슴이 복잡했어요. 서연이도 힘들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의 아내,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요. 그 아이에겐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괜찮지 않아. 근데 시간이 필요해. 그날 밤 꿈을 꿨어요. 갈림길에 선 저를 봤습니다. 한쪽은 민준이 있는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고 다른 한쪽은 아무도 없는 낯선 길이었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눈을 떴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지금 당장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걸. 제 상처가 아물 때까지, 제 마음이 답을 찾을 때까지 천천히 가면 된다는 거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준에게 처음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조금만 기다려줘.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생각해 볼게. 문자를 보내고 나니 조금 홀가분했습니다. 답은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제 감정에는 솔직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어요. 저는 여전히 친구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봤죠. 민준의 마지막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기다릴게. 평생이 걸려도 괜찮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을게.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돌아갈 수 있을지, 다시 예전처럼 그를 믿을 수 있을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요. 누군가의 거짓말 속에서가 아니라 제 진심 속에서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사랑이 거짓말로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다시 쌓아 올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쩌면 영영 쌓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제 선택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대신 정해줄 수 없는 오롯이 제 것이에요. 창밖으로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